안녕하세요. 벌써 2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짧은 달이기 때문에 더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2월입니다. 3월 새학년을 맞을 준비는 모두 잘 되어가고 계신가요? 다들 그러실 텐데 저희 집도 잘 되어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공부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이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저희 집 첫째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때 함께 공부해 본 저의 생각으로는 수학적 재능이 크게 있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수학만 좋아했던 저로서는 왜 내 아이인데 왜? 라는 생각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 이론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론으로 보자면 사실 그래 수학은 너의 재능이 아닌갑다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초중등 때 그렇게 쿨하게 놔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니까요. 힘겹게 아이는 초등과정 수학을 마무리했었고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지금껏 바뀌지 않고 가지고 있는 꿈이 이과 쪽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지 않으면 이루기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중학생이 되면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뇌의 용량이 커진 것인지 이해하는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학하면 겁을 먼저 먹었던 아이는 스스로가 미덥지 않다며 오답풀이를 열심히 하는 시험 준비를 한 결과 지난 1학년 수학 지필평가에서 모두 100점을 받아들었습니다. 급기야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말하기에 이르죠. 사실 전 입으로는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 가능할까?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무척 애썼습니다. 학군지인 저희 동네는 작년 중1 수학시험 문제들이 무척 어렵게 출제되어서 반평균이 50점에서 60점대인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았죠. 중학교 그것도 내신 시험도 아닌 1학년 평가에서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하면서요. 저도 찾아서 풀어봤는데 준 킬러 문제를 많이 포진시켜서 아이들이 시간 내에 풀어내기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다행히 첫째가 다니는 학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학년 중간고사를 위해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본게임인 고등학교 때 수학에 자신 있으려면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시작하기 직전에 2학년, 3학년 기출문제들을 풀어보게 했는데 기본 개념과 응용 문제까지는 막힘이 없었지만 신유형이 나와도 겁먹지 말고 풀어야 맞출 수 있는 킬러 문제 2-여 개가 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벽이 좀 채 깨지지 않아서 아이도 의기소침했고요. 요즘 수능도 준킬러가 많이 출제되는 기조로 바뀌었다는데 어려운 문제들 가득한 시험에서 차분하게 문제를 다 맞추는 아이들의 무기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수학적 지능을 타고나지 않았는데 수학을 잘하고 싶다 하면 방법을 모색해 봐야죠. 그래서 연결시킨 것이 그릿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가 말한 그릿은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요. 평범한 사람도 열정과 끈기, 인내만 있으면 선천적 재능을 가진 사람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타고난 재능을 좋아하기까지 해서 잘하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때론 재능은 없지만 좋아하거나 잘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재능이라는 믿을 구석은 없지만 열정과 끈기로 그 일의 능력치를 높였을 때 우린 더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와 그릿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겨울방학을 이용해 수학적 그릿을 키워보자 했습니다. 다니던 영어 학원도 2달 쉬겠다고 학원에 말하고 국어, 과학 공부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렇게 겨울방학이 시작된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하루의 시간 대부분을 수학 공부로 채우고 있습니다.
온종일 수학 공부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아이는 빽빽하게 공부 스케줄을 짜더라고요. 수학 공부에 있어 몰입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고등과정 공부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덩달아 바빠진 것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고 모두 풀면 오답 노트까지 만들어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문제집이 여러 권이기도 하고 온종일 풀어낸 수학 문제의 양이 상당해서 오답 노트 만드는 일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있네요. 방법을 찾아보다 보니 요즘은 학원들에서도 수학 몰입이라는 타이틀로 방학 특강들을 개설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윈터스쿨과 비슷한 듯한데 수학 과목으로 특정한 것 같았습니다. 방학 때는 10to10으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긴 한데요. 아이와 전 우리가 잘하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더 시간을 쏟아야 하는지 명확하다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스케줄에 맞춘 몰입 수업보다는 개인적으로 만든 스케줄로 수학에 몰입하자 했습니다. 심화 문제들은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끝까지 풀어내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12월에 과외를 그만두게 되고 수학학원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짧은 방학 특강 한 타임만 다니면서 공부한 부분을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매시간 보는 기출문제 테스트에서 그 넘을 수 없는 두어 문제 때문에 아이는 처음에는 좀 힘들어했는데요. 수학 몰입 공부를 시작한 지 딱 한 달 되던 때에 1등을 하더라고요. 학원을 다녀오면 문자로 과제와 함께 테스트 결과 점수와 등수를 알려주시는데 공부하는 과정이니 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아이는 그 부분까지 신경이 꽤 쓰였었나 봅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여러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늘 최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1등을 해보는 것은 참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저는 수학이라는 과목은 자신감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이 잘 잡혀 있는 상태라면 그 자신감으로 못 풀어낼 문제는 없잖아요. 단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일 뿐이죠.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등을 한번 찍어본 아이는 수학 공부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혼자 하는 공부에서도 탄력이 붙더라고요. 심화 문제를 대하는 자세도 거침이 없어졌고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수학 공부하는 것이 다른 과목보다 좋다는 겁니다. 가장 깔끔하고 명확해서 마음에 든다고 말해서 사실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보통 공부 시간표를 짜면 국어 몇 시간, 수학 몇 시간, 영어 몇 시간 이렇게 균형 있게 시간 배분을 하잖아요. 저희도 그랬고요. 당연히 평소엔 그렇게 시간표를 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모든 과목을 두루두루 잘할 수 있겠지만 어떤 과목이 뒤처지거나 열심히 해도 넘어가지지 않는 벽이 있을 때는 일정 기간 그 과목에만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한 과목 공부만 할 수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의외로 그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그 과목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과목을 제대로 알게 되고 흥미도 생기기 때문이겠죠. 학기 중엔 이렇게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한 과목에 올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한 단계 올라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하려면 15일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15일 정도면 몰입해볼 과목을 정해서 한번 실천해보기에 괜찮은 시간 아닐까요? 어려워했던 과목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새 학년 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과목에서 만들어진 마음가짐과 공부를 대하는 태도는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적용이 될 테니까요. 가르침이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윌리엄 스파크가 한 말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선생님처럼 가르칠 순 없잖아요. 그러니 윌리엄 스파크의 말처럼 우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도하는 가르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르침의 방법 하나로 오늘은 몰입의 공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